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CEO가 알아야 할 억울한 세금 불복 청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억울한 세금은 기본적으로 부과를 안 받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죠. 네, 그렇지만 사업을 하시고 세무조사를 받고 하다 보면 국세청과 또는 세무서와 의견 차이가 나거나 또는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회계 처리를 해놨지만 거래처와 관계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세기본법에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 크게 둘로 나눠서 납세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세무서, 지방국세청 스스로 이 세금이 정당하게 부과될 세금인지 여부를 한 번 더 걸러보는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제도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고지서가 발부된 다음에 이 세금의 부과가 적정한지 안 한지 그걸 따져보는 그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세금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 단계입니다. 전 단계인데 조세 범칙 조사를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 과세 자료를 처리한다든지 세무조사 결과라든지 그 결과는 세금 고지서를 확정해서 발송하기 전에 결정 전 조사 내용 이렇게 해서 통지서를 보냅니다. 통지서를 보내서 사전 권리 구제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사전 권리 세무서 스스로 사전 권리 구제를 하겠다. 이것이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제도입니다. 네. 실제로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단계에서도 권리 구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물론 이의가 없으면 나중에 고지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지서가 나오면 세금을 납부하면 되고, 또 조기 결정 신청 제도라는 게 있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 더 물기 전에 빨리 고지서 내보내 주세요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네,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은 날입니다.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선택적인 절차입니다. 이거 적부심 청구해도 되지도 않을 텐데 시간만 버려? 나는 고지서 나오면 그냥 심사 청구, 심판 청구 할 거야. 이러면 안 하면 됩니다. 선택적인 절차이다. 그 다음에 자, 그 결과 우리가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를 했는데 자, 이제 과세 전 적부심사 심사하는 위원회가 별도로 있죠.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더니 그 결과 세 가지입니다. 결과. 이거는 세금을 매기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채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채택. 그러면 세금 고지서를 안 보내고 그냥 없던 일로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바람직한 방법이죠.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죠. 채택입니다. 두 번째는 불채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하는 것이 불채택. 사실은 대부분이 불채택 결정이 많이 내려지고 있죠. 또 한 가지는 부분 채택이 있습니다. 세금이 1억이 억울하다고 해서 우리가 적부심사 청구를 냈더니 그 1억은 아니고요. 3천만 원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7천만 원은 세금을 내셔야 되고 3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것이 부분 채택입니다. 부분 채택이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자, 전액 채택인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고지서가 발부가 되겠죠. 그러면 사후 권리구제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고지서가 발부된 후, 여기 고지서라는 것은 이제 강제 징수 절차입니다. 납세 고지서가 나오면 몇 월 며칠까지 2014년 6월 30일까지 세금을 국고은행에 납부하세요 하는 강제 징수 절차. 그래서 그 6월 말일이 지나면 독촉장이 나오고 재산 압류 절차를 밟게 되고 가산금이 붙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는 어떻게 우리가 권리구제를 받을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자,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의가 없다. 그러면 그냥 세금 내야 되겠죠. 네, 이의가 있는 경우 문제입니다. 이의가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의가 있는데 고지서 나온 금액 전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 아니면 1억이 세금 고지서가 나왔는데 그중에 3천만 원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느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하고,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나 이런 불복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만 세금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자금 능력이 된다면 기한 내에 전액을 납부를 해놓고, 전체를 납부를 해놓고 그 다음에 불복 청구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구제를 받게 되면 나중에 환급 가산금까지 해서 되돌려 받게 된다. 혹자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세금을 내면 그걸 다 옳다고 인정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가산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지 꼭 그것을 옳다고 인정해서 내는 것은 아니다. 그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세금 부과가 억울하다라고 했을 때 불복 청구는 여러 가지 갈 수 있는 길이 크게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다. 첫 번째,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9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어떤 날로부터 90일이요? 납세 고지서를 받은 날. 다시 말씀드립니다. 관공서에서 무슨 서류를 받았다. 그러면 반드시 받은 날을 봉투에 기록을 해 놓으시고 봉투를 잘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받은 날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90일 또는 이렇게 가지 않고 조세심판원에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조세심판 청구입니다. 네.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왜요? 어차피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또는 국세청에 심사 청구를 해도 국세청 내부에서 무슨 권리구제가 되겠냐, 이렇게 판단한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충분히 우리가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서 다퉈볼 필요가 있다라면 이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자, 이 신청을 거쳤는데 인정이 되면 끝이죠. 그렇지만 인정이 안 되면, 그걸 구체적으로 인용이라고 합니다. 인용이 안 되고 우리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기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각이 되면 다시 이 절차로 와도 되고 이 절차로 와도 됩니다. 다시 국세청에 심사 청구를 해도 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해도 된다. 또 납세자는 이 국세청이나 세무서 또는 조세심판원 거칠 필요 없이 감사원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바로 가겠다, 또는 감사원에서 권리구제를 받겠다 그러면 직접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내도 된다. 이건 선택할 수 있다. 자, 2단계 어디에서든 권리구제가 되면 끝입니다. 권리구제가 되면 끝인데 권리구제가 안 되면 우리는 다시 90일 이내에 어떤 날로부터요? 각각의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의 행정소송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자, 90일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90일에서 하루를 넘겼다 그러면 내용 자체를 심리도 하지 않고 각하시켜버립니다. 각하란 권리구제를 전혀 못 받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고지서를 받은 날, 이의신청이나 이런 각종 결정문을 받은 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90일이라는 날짜를 꼭 90일 지키지 말고 80일, 85일 정도 될 때 며칠 정도 여유를 갖고 이런 서류를 접수를 하면 그런 아까 날짜를 놓쳐서 각하가 되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무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소송을 가기 전 단계에서 어느 단계에서든지 권리구제가 되면 세무서장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무조건 취소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무조건 취소를 한다. 예를 들어서 조세심판원장이 이 세금은 부과가 잘못됐으니까 취소한다라고 결정을 내리면 세무서장은 이유 있습니다 라고 못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무조건 취소를 해야 돼요. 이것은 소송 단계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소송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1심에 저희가 행정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납세자가 승소를 했어요. 원고죠, 원고. 원고가 승소를 하면 그게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은 이제 세무서나 국세청의 소송 수행자들이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거 결정이 판결이 잘못됐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2심법원 합의부라든지 또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게 되죠. 항소를 하게 되면 다시 또 여기서 다투게 됩니다. 누군가 이기고 누군가 지게 되죠. 그러면 또 올라가는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대법원 가게 됩니다. 대법원 가서 대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 최종 확정 판결이죠.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은 당연히 세무서장도 예, 알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다만 1심이나 2심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불복을 하면 얼마든지 항소하고 상고를 할 수가 있다. 이것이 이 전 단계와 이 후 단계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여러분들 억울한 세금 불복 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이 억울한 세금 불복 절차는 사실은 이런 것은 형식적인 이런 절차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중요한 건 내용인데 과연 억울하다고 하는 것이 내가 세법을 잘 몰라서 그래서 뭘 잘 못해서 이래서 억울한 것인지 세법 규정에 맞게 했는데 해석을 이렇게 달리해서 내가 억울한 것인지 또는 나 같은 사례, 나 같은 유형이 나 말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느 단계이든 간에 억울한 세금의 불복 단계에서 우리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논리가 있어야 가능하다. 두 번째, 우리 논리를 각각의 여기에도 심리를 담당하는 예를 들어서 조세심판원 같으면 심리를 담당하는 사무관도 계시고 또 내부 여러 가지 심판관님들도 계시고 또 검토를 하는 부서도 따로 있고 그분들이 우리가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 논리에 대해서 얼마나 귀담아 들어주고 잘 보아주느냐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잘 보아주고 이해를 얼마나 잘 했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억울합니다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논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논리를 충분히 가서 설득을 하고 항변을 하고 의견 진술을 하고 그래서 우리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한 대법원 판례라든지 또는 조세심판원의 심판 결정 사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아주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세무사나 이런 전문가들 조언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억울하다 하는 세금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